안녕하세요. 글로벌 리포트 장량입니다. 오는 12월 25일은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는 기독교의 오랜 기념일이자 미국 최대 명절 가운데 하나인 크리스마스입니다. 이 크리스마스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화려한 크리스마스 장식인데요. 미국 대통령 관저인 백악관도 매년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아름답게 단장합니다. 제클린 케네디 여사가 1961년부터 매년 크리스마스 시즌에 하나의 주제를 정해 백악관을 장식했는데요. 이게 미국 대통령 부인들의 전통으로 자리 잡아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2020년 멜라니아 여사가 꾸민 크리스마스 장식의 주제는 아름다운 미국입니다. 빨강, 파랑 등 각각의 방마다 아름다운 미국을 보여주는 장식들로 가득한데요. 이 레드룸은 지역사회의 최전방에서 헌신하는 의료진과 긴급 대응팀에게 경의를 표하기 위해 장식됐고, 블루룸에는 5m가 넘는 백악관 공식 크리스마스 트리가 들어섰는데요. 이 트리에는 미국 전역의 학생들이 보낸 장식품에 각 지역의 특색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대통령 부인들은 연말마다 백악관의 성탄 장식을 통해서 각자의 메시지와 함께 미국의 가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양하고 깊이 있는 세계 소식 글로벌 리포트 지금 시작합니다. 프랑스에서 보안법에 반대하는 시위가 이어져 이번 주 주요 해시태그에 올랐습니다. 프랑스 정부가 추진 중인 포괄적 보안법은 경찰관의 얼굴이나 신원을 인터넷에 유포할 경우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인권단체와 언론계는 이 법안이 통과되면 언론의 자유가 침해당할 뿐 아니라 경찰의 공권력 남용이 심해질 수 있다며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검문에 불응했다는 이유로 경찰관 4명이 한 남성을 사정없이 폭행하는 모습이 공개돼 시민들의 반대 시위가 격해졌는데요. 경찰의 과잉진압 논란과 함께 전국적으로 격렬한 시위가 이어지자 프랑스 의회는 결국 논란이 된 보안법의 해당 조항을 수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내각과 참모진 주요 자리에 여성을 잇따라 지명해 이번 주 주요 관심사에 올랐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제닛 옐런 재무장관 지명자를 필두로 경제팀 핵심 인사 6명 가운데 4명을 여성으로 지명했는데요. 이어 백악관 공보팀 참모들 또한 전원 여성으로 채우기도 했습니다. 앞서 다양성을 강조해온 바이든 당선인은 국가정보국장에 처음으로 여성을 지명했고, 첫 라틴계 이민자 출신 국토안보부 장관을 발탁해 인종과 성별을 아우르는 다양성 인사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미국에선 약 한 달간 매일 10만 명 이상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어 이번 주 주요 관심사에 올랐습니다. 최근 미국은 최다 확진 및 입원 기록을 거의 매일 새로 쓰다시피 하고 있어 병상 부족 문제도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프랑스와 이탈리아에서는 증가폭이 다소 진정세를 보였으나 연말 연시를 앞두고 각종 모임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각 당국은 방역 대책에 촉을 세우고 있습니다. 한편 영국은 세계 최초로 제약회사 화이자의 코로나 백신 긴급 사용을 승인해 이른 시일 내 접종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의 여파로 미국 연말연시 쇼핑 문화에도 변화가 나타나 이번 주 주요 해시태그에 올랐습니다. 올해 블랙 프라이데이에는 매장 앞에 길게 늘어선 사람들의 줄을 찾아보기 어려웠는데요.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 쇼핑이 크게 늘어나면서 할인도 예전보다 일찍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온라인 쇼핑 추세가 연말까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올해 블랙 프라이데이와 사이버 먼데이 모두 역대 최대 온라인 판매 기록을 세웠습니다. ایران همونطوری که گفته شده و سیاست قطعی ما هم هست پاسخ خودش رو به عاملین و آمرین به هر دو خواهد داد متناسب مستقل و انشاءالله با حد اکثر درد برای اونهایی که این کار رو انجام دادن. 이란 핵 과학자가 대낮에 도로에서 살해당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누가 어떤 이유로 이 과학자를 제거했는지 아직 밝혀진 것은 없지만 이 사건이 향후 중동의 정세는 물론 내년에 들어설 새 미국 행정부의 대외 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데요. 클릭 글로벌 이슈 오늘은 이란 핵과학자 피살 사건으로 또다시 경랑에 빠진 중동 정세를 살펴보겠습니다. اما سرنخ‌هایی وجود داره ضمن که اون کسی که این طراحی رو کرده برای ما مکشوفه که کیست سابقه‌اش چیست حتما منافقین در این
نقش داشتن و حتما عنصر جنایتکار این هم رژیم صهیونیستی. 모센 파크리자데 박사는 지난달 27일 테헤란 외곽에서 차를 타고 가다가 어디선가 날아온 총격을 맞고 사망했습니다. 이란 정부는 곧장 이스라엘 정보기관 모사드의 소행이라며 이스라엘을 배후로 지목했지만 이를 뒷받침할 증거는 없는 상황입니다. 이스라엘은 최근까지 파크리자데 박사가 이란 핵 개발을 이끌고 있다고 지목한 바 있는데요. A key part of the plan was to form new organizations to continue the work. This is how Dr. Mohsen Fakhrizadeh, head of Project Ahmad, put it. Remember that name, Fakhrizadeh. 물론 이스라엘은 자국의 생존을 위해 적대 관계인 이란의 핵무장을 절대 용인할 수 없는 입장이지만 시아파 맹주인 이란의 패권을 원치 않는 사우디아라비아 등 수니파 아랍 국가들도 이란 핵을 눈엣 가시로 여겨왔습니다. 누가 배후가 됐든 이제는 사건의 후폭풍에 관심이 쏠리는데요. 이란과 핵 협상을 재개하려던 차기 미국 정부는 출범도 전에 큰 부담을 안게 됐습니다. 조 바이든 당선인은 이란이 합의 내용을 지킨다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탈퇴한 이란 핵 합의 JCPOA에 복귀하겠다고 밝혀왔는데요. 이번 사건으로 이란에서 핵 개발을 추진해야 한다는 강경파의 목소리가 다시 커질 경우 이란 핵 문제의 외교적 타결은 어려워집니다. 자칫 내년 6월 이란 대선에서 강경 세력이 대통령에 당선될 가능성도 거론되죠. But this having political consequences also for the moderate president because he was hoping to open a new direct diplomatic dialogue with the new Biden administration. 이란은 최근 들어 분명 합의를 어기고 핵 분열 물질의 보유고를 늘려왔는데요. 국제 원자력 기구 IAEA에 따르면 현재 이란이 보유한 저농축 우라늄의 양은 JCPOA 합의 당시 허용된 양의 12배에 달합니다. 미국 과학국제안보연구소는 이에 근거해 이란이 6개월 안에 핵탄두 2개를 만들 수 있는 정도의 농축 우라늄을 이미 확보했다고 분석했습니다. 게다가 이란 의회는 파크리자데 사망 이후 우라늄 농축 수준을 높이는 법안을 추진 중인데요. 이란은 JCPOA 합의에 따라 2030년까지 우라늄 농축 수준을 3.67% 이하로 제한해야 하지만 이를 어기고 핵무기로 사용할 수 있는 단계인 90% 수준까지 농축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렇듯 중동에 또다시 전운이 감돌면서 미국 새 행정부의 리더십은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Cranberries are a native fruit to North America. They're only one of 3 fruits that were growing here before the Europeans came. There were only cranberries, blueberries, and Concord grapes here before the Europeans arrived. I think everybody's here. Welcome. Thank you, everybody, for coming. I'm Dave. This is part of my cranberry farm here. I have 80 acres of cranberries all together on our farm. I came down here after college and bought a farm. I'd worked on farms in high school, so we started small and have grown. The water reel is the machine that knocks the cranberries loose from the vines. We flood the bogs, we run the water reel through. The water reel breaks the cranberries loose or agitates them so the cranberries float in the water. After they are knocked loose or knocked off, we'll raise the water level up, and then we'll come back in a day or so, gather them together. We call it racking or corralling when we gather them, and then we'll pump them out of the water with the big pump rig, which separates the cranberries from any leaves or other debris that's in there and pumps the clean cranberries out of the water and into the truck to go to the factory, to the processor. This is kind of a family business, a little bit of a family. I started it. My son hopefully will take over. He's involved now, so. Well, I got into the cranberry business through birth, pretty much. Born into it. When I was growing up, I lived on about a 10-acre farm that my dad owns and operates. And then over the years, he's expanded from there. And then I started getting more into it probably about 8 years ago. We looked at a farm together. Then we purchased it about 5 years ago. And so now, as partners, I play a little bit of more of a role in that bog in particular and help them out when I can at the other places. Pandemic has really probably helped the business a little bit
because everybody went into their stock up their bunker mode in the beginning, so we sold a lot of cranberry juice initially. But in a lot of ways, it hasn't affected the business much because the cranberries don't care what's going on in the world. The beauty of the crop in the natural world is it's oblivious to what's going on in the human world. The crop grows, the cranberries grow regardless of what's going on in the world.